안녕하세요. 아테케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나이프의 그 종류와 사용법을 깔끔하게 핵심만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면, 점선, 그리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린 후에 이 화분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프는 미술용 나이프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이 이것이 바로 팔레트 나이프. 팔레트 나이프는 물감을 뜨거나 혼합하거나 뭐 그림을 또 그려올 수도 있지만 특징은 이렇게 옆면으로 봤을 때 일자형, 그 이제 버터 빵 발라 먹는 그 나이프랑 형태가 좀 비슷하죠. 넓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이 꺾여져 있는 나이프를 페인팅 나이프, 그림을 그리는, 실제로 물감을 찍고 바르고 선도 그리고 점선면을 다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페인팅 나이프가 되겠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종류만 해도 한 뭐 30년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끝이 조금 특징이 두드러진 나이프는 이렇게 요철까지 좀 표면에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 나이프로 물감을 이제 표면이 조금 넓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가 뒷면이죠. 뒷면에다가 물감을 먼저 펴서 비벼서 혼합하는 것부터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붓을 쥔 상태에서 붓의 물감을 사실 그 붓털의 뒷면에다 발라서 찍어서 지금 그리잖아요. 이 붓도 그 나이프도 금속 붓이기 때문에 나이프의 뒷면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잼 발라 먹는 거랑 같아요, 사실 잼. 자, 그 스타일이고요. 혼합을 좌우 비빈 다음에, 자, 넓게 먼저 면이 나오는 거를 연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넓게. 이거는 진짜 뭐 식빵에 잼 발라서 이제 먹어본 우리들이 경험이 다 있으시니까 그거랑 되게 유사합니다. 버터를 바르듯. 자, 그리고 지금은 큰 면을 연습하셨으면 나이프 끝을 약간 들으시면 약간 얇은 면이 나오고요. 나이프 끝을 좀 더 듭니다. 그러니까 붓을 쓰실 때도 우리가 붓을 눕히면 넓은 면, 붓을 조금 세우면 중간 면, 붓을 세운다. 그러면 얇은 선이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넓은 거 중간 세우기 강준력이 되고요. 자, 지금은 나이프 끝에 그 모서리 엣지 부분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나이프 엣지 터치라고 합니다. 나이프 엣지 모서리에 물감을 묻히신 다음에, 자, 요렇게 터치를 선으로 그리시는 게 되셔야 됩니다. 선으로 나를 세운다. 그리고 물감을 듬뿍 발라서 세로로 세워서 나를 세워서 선을 그려본다. 자, 이걸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나이프 끝쪽에 물감을 도둑하게 올린 다음에 우리가 마치 이제 붓에다가 물감을 듬뿍 찍어서 붓끝을 세워서 점을 찍는 방법이랑 같아요. 나이프도. 자,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다육이 조금 있다가 화분에 다육이를 이렇게 해서 좀 이제 그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면은 넓게 펴서 강중량, 선은 세우고 점은 끝으로 찍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 화분 먼저 형태 보는 거 관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이제 큰 박스가 되는 건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이전에 어반 스케치 알려드린 투시 원근이랑 같습니다. 자, 박스를 이렇게 먼저 그려주시고 빗은 오른쪽 빗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육이가 세 종류 정도의 다육이가 있는데 금방 연습한 면 그리는 그 걸로 앞에 다육이를 그릴 거고, 지금 요거는 선 그리는 나이프 터치로 그려볼 거고요. 자, 중심을 잡고 중앙 기둥에서 대중소 사이즈를 좀 달리 그리시고요. 요 선적인 느낌도 선 중심에 기둥을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방사형으로 퍼져나간다. 작은 알맹이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작업에 앞서서 그 나이프 페인팅으로 작업한 제 작업 세 점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국화 소국을 그린 건데 이게 다 나이프 페인팅으로 그린 겁니다. 네. 자, 요렇게 선과 이거는 이제 넓은 면.
점선면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도독한 임파스토 그 표현 기법을 나이프로 그린 거죠. 이거는 우리가 챌린지 이전에 했던 고양이 그리기, 베이킹 소다 기억나시나요? 베이킹 소다와 물감을 섞어서 나이프 페인팅 한 거고요. 자, 요 벽면도 보시면 되게 이제 거칠거칠한 느낌이.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나이프 페인팅으로 나이프 금속 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먼저 보시면 좀 이해가 먼저 되실 것 같아서 샘플 작업을 보여드립니다. 요거 이제 붓으로 살짝 칠한 거고요. 나이프가 거의 이제 뭐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선면으로 금속 붓을 나이프로 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챌린지는 이 나이프, 금속 나이프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플라스틱 이 나이프로 이번 작업은 하겠습니다. 자, 빵 나이프 아시죠? 잼 발라먹는 요 뭐 그 간단한 플라스틱 나이프 준비하셔서 작업을 같이 해보셔요. 자, 그 육면체에 화분을 먼저 이제 그려 보려고 캔버스는 아니고 종인데요. 종이 좀 도톰한 종이에다가 아크릴 베이스로 먼저 이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배경색을 먼저 발랐고요. 칼라제소 이전에 이제 알려드린 그 칼라제소를 바른 다음에 작업을 하셔도 되십니다. 그런데 화분의 색이 이제 민트 위쪽 배색이 밝은 민트색이었는데 그걸 발라봤더니 눈에 너무 안 띄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주황색 화분으로 전체를 바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윗면을 좀 밝게 아래는 좀 짙은 자주색으로 작업을 해보고요. 빛 방향은 오른쪽 빛 같은 빛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왼쪽 측면은 좀 더 어두운 색조로 조색을 하셔서 자, 이렇게 물감을 조색하고 자, 플라스틱 나이프 또는 이제 금속 나이프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붓을 중간에 뭐 사용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안 써봤던 도구는 당연히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어색하고 잘 안 되지만 제가 알려드린 점선면 이 연습을 먼저 하시면 좋아요. 자,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빵칼 그 일회용 플라스틱 나이프다 보니까 끝이 이제 그 톱니바퀴처럼 있어서 그게 약간 거슬려서 저는 가위로 간단하게 다듬고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쉽게 잘립니다. 그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가위를 커팅하셔서. 자, 조색을 하고 이제 물감을 듬뿍 드시는 거예요. 고우 작가님이 빈센트방 고우 작가님이 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물감을 듬뿍 찍어서 임파스토가 이제 반죽이라는 그 단어 유래한 그 표현 기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죽 덩어리처럼 찐득찐득하게 듬뿍 떠서 나이프 힘을 주지 마시고요. 이제 누르면은 면 바를 때는 약간 펴 바르듯 가시고 지금은 자, 다육이를 이제 그려 나갈 건데 뭐든지 채색을 하실 때는 눈에 보이시는 색조보단 좀 밝은 색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그러니까 물감을 많이 떠서 이제 그 발라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도 그리고 점도 그리고 좀 오래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붓끝으로 그 나이프 끝으로 세워서 찍어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칼날 터치라고도 하는데 자, 지금은 뭘 그리냐면은 흰색을 추가해서요. 왼쪽 부분에 그 작은 다육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흰색을 좀 추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색을 그 터콰이즈 라이트로 먼저 지금 발랐잖아요. 밝은 청록으로. 그랬기 때문에 사진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그 색을 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하트 작업실 구독자님들
챌린저 하시는 분들이 감각이 좀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많이 아주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배경색도 좋아하시는 색으로 바꿔보시고 화분색도 좋아하시는 색으로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제 작업은 항상 이제 평균적인 작업으로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응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왜 이렇게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리는지 약간 원리적인 접근으로 강의를 저는 좀 해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것만 팁을 얻어 가신다면 이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충분히 응용하셔서 작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속도는 제가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여유 잡고 뭐 한 20분 정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 편집을 20분으로 이제 맞춰서 보실 분은 좀 늦게 속도 타임은 늦게 보시면 리얼 타임으로 보실 수 있으신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나이프가요. 처음에는 좀 이제 불편하죠. 붓보다는. 하지만 자, 이렇게 뉘어서 면도 가고 선도 가고 끝으로 점도 찍고 하다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 물감을 진득진득하게 바르고 또 화면 안에서 자, 지금 날을 세웠죠. 날을 세워서 이렇게 표현적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진득진득하게 자체가 이렇게, 자 보세요. A와 B색이 그냥 바로바로 혼합이 되면서 우연한 색도 나오고 조색이 이렇게 다양한 풍부한 그 깊이감이 납니다. 그래서 좀 단시간에 하는 것 치고는 눈으로 봤을 때는 좀 효과가 있는 풍부한 색감이나 조색이나 표현 느낌이나 또 무엇보다 이제 물감이 도독하게 인파스토 기법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입체적인 느낌이 나요. 아까 제가 샘플 좀 작품도 좀 보여드렸잖아요. 자, 지금 중요합니다. 물감이 마르기 전에 물감이 이제 워낙 도톰하게 올라가니까 나이프를 이렇게 날을 세웁니다. 날을 자 완전히 세워서 끝으로 모서리 밝은 부분을 그려주고 있고요. 제 사인은 플라스틱 나이프가 조금 둔해서 금속 나이프로 자 사인을 저는 이제 긁어서 이렇게 사인을 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표현 기법이 있어요. 스크라피토라는 그 표현 기법이에요. 근데 이제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긁어내기. 예전 초등학교 때 이제 크레파스 굵게 이렇게 도톰하게 칠한 다음에 이렇게 성냥이나 이쑤시개나 금속 도구로 좀 긁어서 이렇게 그려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긁어내기 스크라피토의 한 표현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나이프로 자. 당연히 이제 물감이 살짝 마르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꾸덕할 때까지도 이게 작업이 되니까 이렇게 비표현을 한다든지 재질 표현이나 이런 거 작업해 보시면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연결해서 아크릴 표현 기법 두 번째 시간 그 나이프 페인팅 중국 기법이 되는데 정말 색감이 예쁜 풍경화입니다. 같이 작업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봐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